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5년간 3,000명이 넘는 의대 정원을 추가로 늘립니다. 증원부는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경북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모두 3,300여 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2026학년도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 의사 전형이 적용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대상입니다. 이 전형으로 의사가 되면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의과대학은 모두 5곳, 경주에 있는 동국대 YG 캠퍼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구권에 집중돼 있고 동국대 YG 캠퍼스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주율도 3%대에 불과합니다. 지역 의대생의 정착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는 정부 방안에 더해 경북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양성한 의사가 도지역에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도지역에 사립대도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동국대 경주분교가 일산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이제 지역 정주율이 5% 미만으로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립대에서 도지역의 의사를 양성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에 2차 병원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의대 설립과 상급 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울에는 의사를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이 구할 수 있지만 지방은 의료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과대학 유치가 되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10년간 또는 뭐 10몇 년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이것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과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시장 선거에는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현 최기문 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시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예비후보, 현 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금호와 고경을 생활산업축으로 재설계하고 완산동 서부동 원도심을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삼 예비후보, 영천시 부시장과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행정전문가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섭 예비후보, 영천시 고문 변호사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영천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통합 국방사관학교 유치와 대구 경북 산업권과 연계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출마 예정자인 박영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은 미래형 자동차 부품 모빌리티 특화지구 조성과 항공전자 방위 산업을 연계한 첨단 부품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영천시장 선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정치 지형 속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 경쟁 등 복합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민선 7기와 8기를 이끈 최기문 영천시장의 3선 도전 속에 지역 산업 재편과 청년 정착 전략 등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 용상동에 은하수랜드 및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가 인근 영양과 청송, 봉화군과 협력해 추진하는 초광역 공동사업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1층과 2층에는 날씨에 관계없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과 맞춤형 육아 지원 공간으로 구성되고 3층과 4층에는 산모실 14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섭니다. 공사는 2027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산모에게는 쾌적하고 안락한 회복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다채로운 놀이시설을 제공해서 육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때는 경북 북부권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해서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두 번째는 영유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개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주시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8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보문관광단지 내 경제전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에이펙 정상회의장과 한미, 한중회담장 등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 31일에는 에이펙 1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개관식과 회고 사진전, 문화교류전, 드론쇼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주시가 신라중학교 용황지구 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성동에 위치한 신라중학교는 준공 40년이 넘은 노후 교사동과 인근 대형 도로로 인한 통학 안전 문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인 용황지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신라중학교 이전 추진 절차를 총괄하고 경주시는 지역주민 협력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서식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성체 두꺼비들의 산란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6일 옥수산에 서식하던 성체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내려오는 모습이 CCTV에 잇따라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두꺼비 이동은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성구는 두꺼비들이 차에 치이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망월지 주변에 보호 펜스를 설치하고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질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기생충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기생충의 다양한 모습과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 오늘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 오유리 학예사를 만나 기생충박물관 소개와 최근 전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박물관은 점점 잊혀져가는 기생충을 다시 재조명하고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생충 표본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고 또 다양한 전시 구성을 통해 기생충의 생태, 감염 경로, 예방과 치료 등 과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관람객은 물론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보건의료 및 연구 분야의 전문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매우 높은 국가였습니다. 1971년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약 80%를 넘었으며 특히 회충과 편충 감염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감염이 흔했기 때문에 기생충은 사람들에게 매우 일상적이지만 또 동시에 두렵고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전국 기생충 검사와 구충제 복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교육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기생충은 더 이상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존재가 아니며 또 사람들에게 무섭고 피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 감염 사례가 줄면서 이 기생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예방이나 관리의 중요성을 놓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생충과 관련된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 박물관을 방문한 후 영감을 얻어 완성된 이승하 작가님의 최고의 기생충 그림책의 출간을 계기로 기획된 특별전입니다. 책 속에서 펼쳐진 기생충 경연대회의 세계관을 박물관 공간으로 확장한 전시입니다. 단순히 출판물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상 속 일러스트와 실제 기생충 표본을 함께 보여주며 과학적 사실과 예술적 표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북토크 주제는 나쁜 놈, 이상한 놈, 고마운 놈, 기생충으로 배우는 생명과학으로 책의 감수자인 홍수지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도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시각에서 최고의 기생충을 소개하는 도서 브리핑으로 시작해 여러 가지 기생충의 위협과 또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어 기생충이 지닌 또 다른 가능성과 또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강연 이후에는 기생충 박물관 관람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생충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또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정보나 안일한 인식 때문에 예방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기생충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기생충 박물관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인식을 높이는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약 10,000명의 의사를 모신 무덤이 바로 만인의 총인데요. 하지만 60여 년 전 무덤을 옮길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래 자리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남원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옛 터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잊혔던 선열들의 본래 안식처를 되찾는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대지를 향해 정성스러운 술잔이 올려집니다.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 조사에 안전을 기원하는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60여 년 전 만여 명의 의사가 처음 잠들었던 본래 자리에서 다시 흙을 걷어내는 시작을 알립니다. 남원성 전투 순절 군관민 마녀 영영. 동충동에 있는 이곳은 1597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군사와 백성 등의 시신을 모셨던 만인의 총의 원래 자리입니다. 196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가 이듬해 무덤을 지금의 위치로 옮기며 해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당시 고고학적 조사나 기록도 남지 않아 사실상 6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다행히 남원시가 국가유산청의 경관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잊혔던 옛터의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은전한 남원산 전투 때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분들의 그 영혼을 조금 달래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발굴을 시작으로 남원읍성 주변의 역사성 회복에 속도를 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옛 무덤터를 보존하고 인접한 북성벽 복원 사업과 연계해 이 일대를 시민들을 위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만인읍총이 처음 조성된 위치와 무덤의 세부 정보 등을 파악하고 보존과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유적 공원 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시작된 이번 발굴은 잊혔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남원의 역사 위에 아로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네, 겨울의 끝자락 전남 진도에서는 봄을 알리는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추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진도군 군내면의 한 봄동밭. 이곳에서 봄을 머금은 봄동 수확이 한창입니다. 잎이 옆으로 퍼지며 속이 단단하게 찬 봄동은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농민들은 봄동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확한 뒤 곧바로 상자에 담습니다. 진도 봄동은 한겨울 해풍과 서리를 견디며 자라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수확은 못하는데 나오는데 팔로가 없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거든요. 지금 이제 설 새고 요즘에 조금 파네요. 전국 봄동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진도군에는 올해 약 200농가가 200헥타르에서 7,6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강설 영향으로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예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산지 가격은 15kg 항상자에 5만 원대로 형성돼 지난해보다 약 80% 올랐습니다. 봄동은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영양가가 뛰어난 작물. 최근 SNS에서 봄동 비빔밥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쩌리, 나물, 쌈, 채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봄동 비빔밥, 또 봄동 굴 부침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겨울부터 3월까지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이겨내고 자란 진도 봄동은 3월 초순까지 수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NH농협은행 경주시 지부가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경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경주시와 농협은행 간 제휴카드 약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시가 사용한 법인카드와 보조금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 금액의 0.3에서 1%가 포인트로 적립됐습니다. 경주시는 전달받은 기금을 시 세입으로 편입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소형 모듈 원전 건설 부지 유치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준하경 경주시장과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원자력 민간단체와 철강기업 등 관련 분야 자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문보대항과학연구소 개원, 반경 5km 이내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한수원 본사와 방패장 등 원전 연계 인프라 집적은 경주만의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